쳐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모란 단장님이시죠. 네, 말을 정말 잘하는 것은요, 깎아놓은 밥처럼 기가 막히게 오타 없이 쫙 일률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구수하고 정감이 서려 있는 약간 2%가 부족한 정말 잘하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여기 정문을 들어올 때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연령대라든가 또 분위기라든가 어떤 프로필을 가지신 분들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준비도 못했습니다. 어설픈 준비는 아니야만 못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용감하게 들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결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꾸밈없이 제가 가졌던 짧은 연륜과 경륜에 그리고 진심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 없이 와서 죄송하지만 성의껏 50분을 보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 나이대에 계신 분들에게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과연 이 소중한 시간 또 보고 계신 분들이 정말 가슴 한 구석에 작게나마 적어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까 고민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두 번에 서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먼저 가신 우리 호국 영령님들 그리고 애국 열사들 나라를 정말 사랑하셨지만은 먼저 가신 그분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앞으로 자라나서 우리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가셔야 될 우리 후손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현 세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죄송하고 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기 좋고 행복하게 문명적으로 유쾌하고 정신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전에는 참으로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나라를 잃어라고 고생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유가 방종으로 되도록 문명이 운명적으로 나라의 모든 도덕과 윤리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그분들이 그렇게 큰 거룩한 희생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죄송한 겁니다. 그러면 현 기성세대들은 그 고생한 끝에 받아낸 이 자유를, 이 나라를 다시 찾은 광복을 잘 가꿔야 함에도 불과 소수의 몇몇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엉망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것이 특정 정치인의 책임을 돌리기 이전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대안이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려는 그런 현실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니까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이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스포츠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좀 더 나은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되고 새로운 대안 제시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탈바꿈을 하려는 노력들이 기존에 있었던 흔히 말하는 철밥통에 자기 밥그릇으로 꼭 잡고 구태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비진취적인 현실 이걸 잡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발전이 늦어지는 거고요.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봤으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교육만 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야 중에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2박 3일 정도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분야가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지만 우선 한 가지 교육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여러분 계시는 분 중에 지금 검은 옷 입은 자켓 입은 성함이 이바롱이라고 합니다. 과자 로자 바롱. 바로 네 보여 네 김서연. 서연 네 바로님과 서연님이 이름만 다를까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DNA 구조마저도 다릅니다. 자, 하늘을 나는 새와 땅을 뛰는 멧돼지, 노루, 호랑이,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 바퀴벌레, 그리고 물속에 있는 붕어, 오징어, 고래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닭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굶깁니다. 그리고 바짝 배가 고팠을 때 사료를 쫙 뿌리죠. 그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미사여고는 많죠. 혁신학교, 창의, 융합, 복합, 선진국형, 운동장 없고 숙제 없는 학교, 엄청난 많은 미사여고 중에 학생 하나를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5배, 10년, 10배 가까운 인력들이 먹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 1년에 70조 원이 들어갑니다. 자, 사교육비는 따버리겠죠. 네. 140조? 한 200조 가까운 돈이 교육으로 없어질 거예요. 지방에는 대학교들이 점점점 문을 닫고 너도 나도 스카이대 졸업해도 갈 데가 없고 그런데 원래 새는 하늘, 창공이 필요하고 물고기는 바닷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벤자민 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 야, 드디어 교육다운 교육이 생기는구나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많이 홍보를 했었고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각기 다른 DNA를 가지고 있고 재능과 특징이 다 다르고 심지어는 꿈도 그들이 가진 신체적 구조도 다 다를 텐데 똑같이 닭장 안에 집어넣고 굶깁니다. 수능을 향해서. 그리고 어렵게 좋은 대학을 가도 직장을 나와도 적절히 때가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로 꽉 차게 되는 겁니다. 월급을 안정되게 받기 위해서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좋은 대학을 나오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프로필에 멋진 한 줄을 넣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고스란히 갖다 바칩니다. 그로 인해서 얻는 것이 뭘까요? 자, 사람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 돈을 필요로 합니다. 통장 잔고에 한 10억쯤 채워주면 어떨까요? 내 꿈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얼마 바꿉니다. 요즘 세월이 어느 때인데 10억이면 웬만한 걸 다 살 수 있는데 자, 이미 바꿔본 돈하고 바꿔버린 내 꿈, 내 젊음, 내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유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저처럼 서 있으면 의자에 있는 곳에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당연한 본능을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앉아, 누워, 쉬어, 자,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게 해줄게, 돈 줄게. 심지어는 대통령 나가려는 사람들이 놀고 먹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가만히 있어도 집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또 어떤 조건이든 싹 다 내버려버립니다. 너 남자지 여자로 만들어줄게. 너 여자지 아이도 안 낳게 해줄게. 너 군대도 안 가게 해줄게. 뭐든지 표만 낸다면 가리지 않고 무조건에서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성군 대통령 한 사람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면 무슨 임명장에서 적어도 5,000명 내지는 10,000명 심지어는 10만 명이 다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권세를 누린다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이 세치기에서 얻은 그 불로소득이 1,000명, 10,000명의 피해로 돌아가도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대한 부패 구조, 여기에 방치된 기성세대들의 무식함, 무매함, 무관심, 부족한 정조의식, 이런 것들이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이 내 이웃이나 내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이기주의적,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현 대한민국 사회를 차근차근 잠식하고 있는, 병들게 하고 있는 현 추세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제기에는 반드시 대안제시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힘들다, 병들었다, 여기까지만 끝일까요? 저는 오늘 청년, 아까 제가 명칭을 잠깐 국학청년단 활동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국학원을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맨 처음 10년도 넘은 시절에 국학원 처음 왔을 때 가슴 뭉클했었어요. 목이 울컥하게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꼭 참았죠. 남자도 울어도 된다는 생각을 왜 그때는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감정은 다시 두 번 오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나갈 때 확 쏟아버려야 되는데 꼭 참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반복됐던 국학원의 방문 속에 만약에 다시 한번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일본군의 군합발이 국학원 마당 곳곳을 요란하게 돌아다니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면 상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율동을 보면서 또 한 번 오랜만에 울컥한 걸 느꼈는데, 다행이다.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너무 두려워할 일, 절망감에 빠져서 넉넉히 있어야 되는 일은 아니구나. 벤자민 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 그래, 어딘가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생기고 또 어딘가에 특성화된 학교들이 막 생겨날 때, 마이너스 여러 가지 특성화 학교가 생겨날 때, 우리나라가 조금씩 방법이 대안이 생기려나 보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말뿐이고 거기서 거기더라, 소용없더라. 근데 오늘 그걸 또 느꼈습니다. 아니다, 희망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공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난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면 희망이 있었을 때, 발견했을 때, 느꼈을 때 그렇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많은 기사를 쓰면서 미사여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더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식상한 뻔한 좋은 말들, 저는 이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귀로 들었지만은 그게 가슴속까지 남아있게 하려면 내가 느낀 그대로 비록 어설프더라도 그래야만이 전달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예요. 제가 3.1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추석날 되면 또 한 가지 행사를 했었어요. 마음 많은 고향으로 라고, 과거에 1970년대 우리나라 광부들이 서독에 가서 묘화를 불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탄광이들과 일을 할 때, 다시 목이 오고 싶어도 추석날 오지 못했을 때 거기 독일에서 무대를 차려놓고 아련한 공연을 해주고 대한민국 가수들이 가서 공연을 해준다면 얼마나 고향에 오고 싶은 마음이 달래집니까? 그걸 한국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추석 때 가지 못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공단 입구에다가 전철역 앞에다가 그걸 밤을 차려놓고 동남아시아 음악, 한국 음악, 한국 가수, 민요까지 싹 섞어서 한 5시간짜리 공연을 했었습니다.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돈 안 되는지 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 쟤 왜 저러냐부터 시작을 해서 나댄다, 네. 그래서 한기로 덕도 흘리고 꿋꿋이 3대 국경을 지키기부터 마음 많은 고향으로 내가지고 꾸준히 했습니다. 네. 그럴 때 빠지지 않는 퍼포먼스 하나가 태극기공, 그리고 독도 플래시모브. 중간에 많았지만 5시간짜리 공연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공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대, 배우, 관객. 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5시간 공연에 보통 출연진이 150에서 200명 정도. 객석하고 그 시간, 현수막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사랑은 국경을 지키게 행사를 하고 싶은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려는 행사를 하려는데 좀 보태주겠냐. 그러면 도시락 장사는 도시락도 가져오고 현수막 장사는 현수막도 갖다 주고 행사용품에서는 캐노피라든가 의자도 갖다 주고 다 옵니다. 심지어 노래는 가수도 다 옵니다. 그래서 나라를 온 사방에 팔아먹었습니다. 나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거 팔아먹으니까 다 먹히더라고요. 자, 다 먹히는 게 아니라 일부 먹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마다 3번, 4번씩 행사를 꾸준히 할 수 있었는데 그 행사의 발상, 행사의 동기를 심어준 곳이 바로 이 국가부입니다. 어느 날 했어요. 해보니까 그 3.1절 그 추운 날 사람들이 떨면서 집에도 안 가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안 추우세요? 그러니까 수근수근하죠. 바로 3.1절 행사하던 우리가 태극기 흔들던 그날은 지금처럼 파카도 없었을 겁니다. 더 추웠을 것이고 겹에 하얀 옷을